저는 청주시 내덕 일동에 사는 82세 황정구입니다. 어린 시절이나 뭐 학창 시절 소개해 주실 만한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저는 청주시 북이면 소재의 그 석성초등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네, 졸업을 하고서 중학교 진학을 해야 되는데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은 학교 앞에서 문방구 가게를 하면서 생활하는 바람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중학교 진학을 포기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날 내수중학교 교감 선생님이 그 석성초등학교 방문하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당시 저희 부모님이 그 교감 선생님한테 저에 대한 중학교 못 가는 사연을 말씀드렸더니 그 교감 선생님이 일단 무조건 보내라. 그래서 졸업하고서 한 달 후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시절에는 참 그 생활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중학교 가기도 힘든 때였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늦게 입학해서 졸업을 했고 그 후에 또 청주 상고를 진학을 해서 학교를 무사히 졸업하게 한 계기가 되어 있고 청주 상고를 졸업한 후에 바로 군 입대를 하게 된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군 제대를 하고서 집에 딱 와 보니까 저보다 3살 위인 그 형님이 제대 후에 집에서 아직 직장을 못 잡고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가정 형편이 어려운데 제대한 아들이 집에서 둘이 있는 게 너무 부모님 보기가 참 안 돼서 제가 청주시 모충동 어느 국수집에 일하러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국수집에서 일하는데 참 일하는 것도 어렵지만은 주인의 하고 관계가 야 이건 아니다 이런 그런 마음을 갖던 차에 어떻게든지 이 일하는 걸 마치고 딴 데 좀 가야 되겠다 하는 찰나에 경찰 시험이 있다고 그러길래 경찰 시험을 봤더니 경찰 시험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어머님이 극구 반대를 했습니다. 내 성격이 워낙에 좀 내성적이고 초등학교 당시에 그 별명이 수쿨이었습니다. 말도 안 하지, 낮잠만 자지 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경찰 가는 걸 극구 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는 경찰 업무가 좀 힘들고 또 사회 인식도 조금 안 좋았습니다. 지금하고는 너무 틀리지만은 그렇게 어머니가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들어가기는 안 된다. 형님도 집 있는데 내가 집에 들어갈 수는 없다. 이래서 경찰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경찰이 지금 청주 상당공원에 경찰학교가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래서 이제 경찰학교를 한 4, 5개월 공부를 하고서 이제 경찰에 입문을 하게 된 동기가 된 것입니다. 그럼 경찰 공무원 생활을 몇 년 정도 하시고 계세요? 33년 동안 했습니다. 그럼 33년 동안 있었던 일 중에 혹시 많이 보람찼던 일이 있으실까요? 33년 경찰 한 중에서 제가 청주 상고를 나와서 수판에 조금 재능이 있어갖고 그때 당시는 전자계산기가 없기 때문에 경력에 근무를 하려면 일단 수판을 놓을 줄 알아야 경력에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재능으로 인정을 받아서 33년 동안에 25년 정도를 경력에 근무만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직원이 그때 한 200여 명 되는데 경찰서 직원을 살림살이 또 모든 급여 뒷받침하는 보람을 갖고 근무를 했고 또 경찰서 근무하는 중에 직원들한테 보탬을 되기 위해서 무조건 직원들이 요구하는 인쇄물이나 또 복사지 사무용품 요구를 하면 무조건 해결하는 방안을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하라.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또 근무를 했고 또 일반인들한테 물품 구입을 할 당시에는 24시간 이내에 결제를 해줘라. 우선 결제를 제대로 해줘야 국민들한테 호응받을 수 있는 경찰 행정이라고 생각해서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경찰 업무를 마무리해서 그런 보람을 가지고
경찰 생활을 했습니다. 결혼 생활이나 자녀 이야기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결혼은 그때는 이제 집안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뭐 고른다, 뭐 좋은데 뭐 장가 간다 그런 생각도 못 하고 지금 안 씻고 사는 그 이웃 동네에 그 우리 집안 할머니가 그 중시를 해서 제가 그 색시집을 먼저 찾아가서 그냥 선을 봐서 중매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한 54년 동안에 이제 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에 대해서는 얘기는 뭐 지금 아들 둘, 딸 하나를 뒀는데, 아들 셋 키우는데 뭐 크게 기억에 남을 정도로 뭐 속을 썩이거나 뭐 이렇게 부모한테 뭐 항의하는 이런 일은 없었고, 제가 아들 키우는데 하나 신주가 있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병역 의무를 마쳐야 되는데 이제 큰 아들이 그때 당시 청주 상고를 나와갖고 방위병에 책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이게 좀 남자가 좀 군인을 가고 해서 좀 강한 의지를 키워야 되는데 방위병으로 보내서는 좀 안 되겠다 이런 마음에 확고한 마음이 있어갖고 제가 병무청에 가서 저희 아들이 좀 이렇게 방위병 나왔는데 현역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좀 어떻게 좀 해결 방안 해주시오. 그때 당시는 현역 나온 걸 방위병으로 빼는 걸 전부 부모들이 원했어요. 왜냐하면 편하니까. 그래서 나는 반대로 병무청에서 얘기한 게 이 별 양반을 다 봤다는 거야. 남들은 현역에서 방위병으로 빼는데 방위병에서 현역을 보낸다는 건 참 드문 일이고, 하여튼 저 국가관이 확립 되신 분이라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갖고서 병무청에 좀 얘기를 해서 현역을 보내서 그런 사연이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아들이 좀 부모한테 원망할까 할까 그랬더니 그렇지 않고 본인도 참 무사히 제대를 한 게 제일 보람이 있고, 둘째 아들은 이제 군대 가는데 어디서 들었는지 의경을 지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경찰 생활하면서 의경을 같이 생활해 봤지만은 좀 현역 군인만치 고생하고 강한 의지를 갖는 저기가 못 되는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의경은 보내서는 안 되겠고 다시 현역을 보내겠다. 그래서 다시 병무청에 좀 아는 사람한테 얘기해서 저 아들 또 하나가 있는데 이놈도 또 현역을 보내야 되겠으니까 한 번 더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래서 어떤 영장을 추후에 받아갖고 두 아들을 현역으로 보낸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아들을 강한 의지를 키워야겠다 이런 부모의 마음이 있었던 것이 제일 기억이 나고, 저 또 딸 하나는 또 예쁘게 잘 커주고 또 큰 부모한테 속 안 시키고 시집을 잘 가서 지금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남매가 참 부모한테 큰 속 안 시키고 참 잘 살아줘서 큰 제 복으로 생각하고 인생의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아내분 얘기도 한 번만 해주실까요? 저희 식구는 초원에서 농사 짓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농사를 짓다가 시집을 왔어요. 그래서 생활력이 강하고,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은 시집 와서 여태 참 한 54년 동안에 참 굳은 일을 많이 했어요. 파출보를 했던가, 농촌에 가면 심기부터 타자까지, 과수원, 벽돌 공장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긴 못하지만 우리 식구같이 참 노동,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내 자부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식구가 노동으로 일했지만은 제가 경찰 공무원 한 것보다도 우리 식구가 돈 버는 게 사실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참 많이 고생을 했고, 그런데 내가 조금 성격이 좀 과격한 그런 것이 있어갖고 조금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좀 안 식구한테 많이 마음의 상처를 준 일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조금 마음에 좀 후회가 되고, 앞으로 남은 인생이라도 좀 잘해줘야 되겠고, 하여튼 저희 안 식구가 저희 집안에 와서
많이 재산도 증식시켜주고 자손들도 잘 키워주고 하여튼 그 고맙고 사랑합니다 하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전 인터뷰 때 저한테 보여주신 그 양말 예, 예. 이거 한번 지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건지 한번 설명 한 번만 해주세요. 절약 검소 생활의 모범 여인 소개 김명혜 62세 2007년도 8월 30일 저희 안 식구가 신던 양말을 보관하게 된 동기 2007년 8월 29일 손수 세탁해 놓은 양말 일족을 옷장에 넣으려고 정리하던 중 상태가 너무 보기가 흉할 정도로 떨어져 휴지통에 몰래 버렸다가 이튿날 일어나 갑자기 버린 양말이 생각나 다시 꺼내보면서 이 좋은 세상, 물건이 흔한 세상에 이런 양말을 빨아서 신을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으며 주위에서 우리 가정을 부자라는 말을 가끔 듣고 있습니다. 부자가 그냥 얻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철학을 알게 되어 자손들의 조그마한 산교육이 될까 하는 마음과 물건을 아끼는 마음이 감동되어 이 양말을 보관하게 된 남편 황종구. 네. 진짜 그거를 보관한다는 것 자체도 되게 대단하시고 대단하지. 그런 게. 진짜 그걸 보시면서 되게 많은 감정이 오갈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이제 저희 식구가 참 지금에 와서는 내가 이제 항시 이제 얘기하는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좀 그 절약 정신 좀 이걸 좀 버리고 남은 인생에 좀 남편하고 어디 좋은 데도 놀러 가고 좋은 음식도 먹으러 다니자 이렇게 지금 식구한테 많이 그 말을 조언을 하는데 아직도 오늘 현재 일하러 나가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네, 은퇴하시고 기부를 되게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선생님. 예, 예. 제가. 예. 기부를 어떤 거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제가 그 살아온 동안에 물건 중 뭐 표창장에 뭐 청첩장 뭐 제대증 그 한 10여 종을 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 그 기증한 바 사실이 있고 청주 기록관에도 그 아까 얘기한 뭐 소장품 한 9점을 기증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금전적으로는 작년 재작년에 제가 팔순 잔치를 가족과 그 조촐하게 했는데 팔순 그 기념으로다가 제가 그 옛날 그 초등학교 졸업한 데 그 장학금을 500만 원 기증한 바가 있고 또 정평군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한 50만 원 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 그 표창장 네. 받으신 거를 직접 한번 쓰신 적이 있다고. 예, 예.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표창장은 네. 이거 저 가족 이거 할만하지 뭐 가훈 이거 직접 쓰신 거는 그래 직접 쓴 거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세요. 저희 집 가훈을 제가 직접 썼습니다. 첫 번째는 정선, 마음이 바르고 착한 일을 하면서 두 번째 최선, 남보다 앞장서고 최선을 다하자 이런 가훈으로다 제가 직접 쓴 가훈 내용입니다. 또 보여주실 거 있으면 다 보여주세요. 이거는 아까 직접 직접 쓰신 표창장. 예, 이 표창장은 표창장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 그 경찰서 재정 형편상 인쇄하는 것이 좀 뭐 힘들다 그럴까 그런 여건이 안 돼서 제가 경력에 있으면서 그 표창장을 제가 직접 쓴 그 표창장 내용이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살 때신가요, 선생님? 이게 27살, 1969년도 결혼 사진. 이건 청주 상고 2학년 때 사진 찍은 겁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잘 요거는 제가 저 중학교 입학할 때 입학 사진 찍은 사진부터 현재까지 그 걸어온 사진을 전부 모아놓은 겁니다. 요거는 저 작년 재작년에 팔순 잔치 때 저희 자손들이 베풀어준 그 팔순 조촐한 잔치입니다. 젊어서 저희 아들, 딸, 삼남매가 건강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가족분들한테 하시고 싶은 말이 더 있으실까요? 뭐
혼자나 뭐 자식이나 하여튼 자손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무엇보다도 건강 또 뭐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달라는 부탁이고, 특히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은 나는 형제지간의 우애가 좋고 싸우지 않는 것이 부모한테 제일 큰 효도로 생각하니까 절대 싸우지 말고, 또 조그만 의견 차이가 있으면 서로 이해하고 형제들 간에 어떤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부모한테 제일 큰 효도로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삼남매가 아빠 말에 명심해서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바란다. 선생님 자신한테 쓰는 편지예요. 지금까지의 선생님을 되돌아보면서 카메라 보시고 뭐 하고 싶은 말 이렇게 편하게 한 번만 해주세요. 지금까지 뭐 저는 큰 욕심 안 부리고 참 물 흐르듯 이렇게 현재까지 살아왔습니다. 자손들이 참 건강하고 참 화목하게 서울에서 다 직장을 가지고서 생활하는 것이 제일 큰 아빠의 성공한 인생으로 생각을 하고,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저희 안 식구가 없는 집안에 와서 참 많은 재산도 늙고 삼남의 자손들을 키운 그런 보람을 깊이 참 마음에 새겨지며 고맙고 사랑합니다. 이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네.